최근 스웨덴에서 한국인 어머니의 손맛을 내로라 하는 유명 셰프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며 주방에서 뭔가를 받아 적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장에 있던 막내 요리사의 개인 SNS에 게재되며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 사건이 스웨덴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다가온 것인데요. 유명 고급 요리사들로만 구성된 스웨덴 국회 구내식당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웨덴 정치인은 국민을 대표하는 일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금욕주의라 부르기도 할 정도입니다. 풍족한 활동비나 여러 가지 특전은 꿈도 꿀 수 없으며 국민의 세금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쓰는 게 스웨덴 국회의원의 덕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스웨덴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페르 아르네 호켄소는 BBC 뉴스 브라질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도 평범한 시민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그는 국회의원은 시민과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대표하는 직업입니다.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준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스웨덴의 한 달 평균 월급이 약 2,800달러, 하나로 330만원가량인데 비해 스웨덴 국회의원의 월급여는 약 6,900달러로 하나 약 810만원가량입니다. 14,000달러, 약 1,650만원가량을 받는 이 하원의 절반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스웨덴은 국회 내 식당이나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스웨덴 국회 안에 있는 구내식당은 스웨덴 내 나름 자부심 있는 유명 셰프들이 자원에 들어가 요리의 맛이 고급지며 그 맛도 스웨덴 내 일품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저녁까지 운영하는 스웨덴 구내식당은 매일 꽉 차 자리가 없을 정도이기도 해 진짜 맛집을 가려면 스웨덴 국회로 가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명한 국회 식당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 요리사 대부분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요리사가 없어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며 빈 식탁을 채우고 있는 국회의원의 사진이 잠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국회 측에선 공백을 채우기 위해 많은 이들의 지원을 바란다며 급하게 요리사를 구했는데요. 검증된 요리사를 제대로 뽑지 못해 그동안에 명성이 흥이 갈 때쯤 갑자기 한국에서 살다 온 일반인 여성의 손짓 하나가 모든 걸 뒤바꾸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개인 SNS에 그대로 적어 전한 요리사의 글의 번역본입니다. 여기 스웨덴에서는 국회 내 식당이 얼마나 유명한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웨덴 요리 업계에서는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 몇 년 동안 낮은 월급을 받으며 경력을 쌓는 경우는 기본이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요리사도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직업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입이 높은 것도 이곳에 들어오려는 이유 중 하나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부심 때문입니다. 스웨덴 국회에서 요리를 한다는 건 인정받은 요리 업계에서 진정한 명예를 뜻합니다. 사실 우리 스웨덴 내 웬만한 음식점은 대부분 태국 요리나 베트남 요리, 중국 요리, 케밥 샌드위치, 피자 등 한정적인 음식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많은 여행객들이 스웨덴에 와 음식의 수준을 보고 아쉬워하다 못해 답답해하는 글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국회 내 식당 요리사들은 다양한 요리를 구사 가능한 것을 가장 큰 능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보통 새로 들어온 요리사들이 기존 선배들의 요리를 뒤에서 도와주며 배워나가고 동시에 요리 기술을 물려받아 선배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때까지 천천히 꾸준하게 성장하는 형식인데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요리사들이 갑작스레 그만두게 되면서 모든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실력의 요리사를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이곳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이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지며 그에 따라 점차적으로 국회 식당의 인지도가 낮아지고 평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자 본인 손으로 직접 그만두는 요리사들도 한둘 생겼습니다. 그렇게 가세가 기울어가던 중 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중국 유명 호텔에서 업계 1위라고 불렸다는 셰프가 최고 선임자로 들어오게 됐는데 새로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수로 그날의 메인 요리 재료를 전량 폐기 처리시켜버렸습니다. 당일날 아침 재고 정리를 하던 중 그날 써야 할 연어 재료를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착각해 폐기 처리해버린 것인데요. 당장 몇백 인분의 연어를 구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구하더라도 그날의 메인 요리였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 쉽게 구한 재료로 요리하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걸 모든 요리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셰프의 해결 방안을 기다리고 있는데 왼쪽 조리 쪽에서 동양인 한 분이 나오시더니 내일 쓸 달고기의 재고를 쓸 수 있다면 본인이 요리를 해도 되겠냐고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침 내일은 평소보다 재고가 많은 날이었고 이에 셰프가
어떤 요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녀는 닭강정이라는 음식이라며 음식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도 처음엔 무슨 음식인지 몰라 거부감이 들었지만 막상 해보고 나선 깜짝 놀랐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쉬울 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많은 양을 한 번에 만들 수 있었고, 소스를 만들 때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찍어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맛을 표현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음식 맛을 본 셰프를 비롯한 여러 요리사들은 먹자마자 대단하다며 극찬하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어떤 요리사들은 이렇게 단시간에 풍부한 맛을 낸 그녀를 향해 기립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해당 요리를 소개한 건 한국인 여성이었는데, 그녀의 말에 의하면 닭강정은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음식이고 실제로 그런 음식을 길거리에서 싼값을 주고 편하게 사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메인 요리를 닭강정으로 바꾸기로 정하고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음식을 조리하기 시작하자 조용해 보이던 그녀는 갑자기 동작이 커지더니 수많은 재료들을 힘들이지 않고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깜짝할 새 펼쳐진 건데요.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건 이토록 평범하게 생긴 한국인 여성이 한국 일반 음식점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평범한 가정집 어머니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길게 2-3시간이면 된다며 음료수도 만들기 시작했는데 엿기름 물을 모아 앙금을 둔 채 윗부분만 열을 가하더니 음료수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음료수를 식혜라고 부르며 차갑게 해서 먹으면 맛있다고 했는데 해당 음료수도 그날 더 이상 없어서 못 팔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식혜라는 음료수를 찾아보니 그날 요리했던 음료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식혜라는 음료수 밑에 떠다니는 건 밥알인데 대부분 이 음료수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밥알의 모양새를 보고 거부감이 든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것까지 미리 생각하고 빼고 만들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정말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을 들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선보인 음식 2가지 모두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이며 그저 다양한 사람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 얘기해봤다라는 말과 함께 다음 날부터 제자리로 돌아가셔 원래 본인이 맡은 일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그녀는 소리 소문 없이 그만두었지만 전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 국회식장에서의 요리사직을 내려두고 세계를 돌며 다양한 요리를 직접 배우고 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그 어떤 일보다 값졌습니다. 나라별로 다양한 요리 방법이 존재하지만 한식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많은 요리사들이 놀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아마 오래된 전통 음식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의 어쩔 수 없는 통과의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